모켈레 은배. 크립티드나 오파치 알아보기? 크립티드, 신비 동물학에서 찾아다니는 미제 생물들을 부르는 명칭. 목격담은 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실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동물들이다. 뭐 내시나 빅풋, 예티, 모스맨 같은 생명체들이 속한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에일리언 빅캣, 주머니 호랑이, 유령 고양이라고도 한다. 근데 호주는 그럴 수 있어. 이거보다 더 신기한 게 많아서 난 딱 보자마자 느꼈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얘는 왜 생물한테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아니 그 사고 차량 붙인 것 같이 이렇게 호랑이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하고. 아니 미안합니다. 예의가 아니네요. 주머니 사자한테. 사마씨가 사씨랑 마씨로 나뉘어지는 느낌? 야 너는 사랑인데 나중에 이제 사자랑 호랑이로 나눠져서 살아라. 고리뱀. 아 이렇게 이동한다는 건 아니겠죠? 고속 주행 모드 온 해가지고 이렇게 굴러다닌다? 아 상상의 동물이다. 나무꾼 사이에서 악명 높게 위험한 동물로 알고 있으며 그 정체는 아직까지 모른다. 꼬리를 물어 바퀴처럼 변해서 굴러간다고 한다. 독이 너무 세서 한번 물면 살아나기 어렵다. 사냥감을 쫓거나 천적을 피할 때 주로 쓴다고 한다. 내가 만약에 천적이야. 근데 이거를 피할 때 주로 쓴다고 하는데 이게 도망가는 게 아니고 내 쪽으로 오면 내가 천적이라도 놀라서 도망갈 것 같아. 그렘린, 기계장치에 숨어들어서 기능을 마비시킨다. 프렘린 양조장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그렘린이라는 이름도 프렘린과 고블린으로 합쳐진 프렘린 양조장에 사는 고블린을 줄여서 그렘린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레미안에서 유래했다는 사람도 있다. 그럼 고렘린이라고 해야지 왜 그렘린이라고 하지? 그렘린 영화 있어. 맞아. 막 물 닿으면 막 그거 되는 거잖아. 그루츠랑 용하고 거의 똑같은데 코만 기네요. 이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이게? 코끼리가 이 정도인데 잘못 알려진 모습이래요. 그루츠랑의 모습은 이건데 그루츠랑이란 이름은 거대한 뱀이라는 뜻으로 이 요괴는 남아프리카 리히터셀드의 오렌지강에 있는 어떤 구멍에 산다고 하며 그곳에서 수많은 다이아몬드들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루츠랑은 이제 코끼리와 뱀이 합쳐진 모습을 한 존재라고 알려져 있는데 신비동물학자들이 그루츠랑을 억지로 코끼리와 엮은 것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다른 언니는 그루츠랑에 대해 기록한 작가인 캐롤 로즈가 자신이 쓴 책인 거인들, 괴물들 그리고 드래곤들에서 그루츠랑에 대해 거대하고 코끼리와 비슷하며 뱀의 꼬리를 지녔다라고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럼 이 사람이 기록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원래 전설에서는 거대한 뱀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저거랑은 다르다. 나리폰, 미라를 발견했는데 소형 미라를 발견했는데 엑스레이 촬영 시 체내에 골격이 있었고 유전자는 꽃과 인간의 유전자가 섞여 있었다는 것. 공예 전문가들도 똑같은 구조로 재현할 수 없었다는 점이 있었다. 완전 조사를 못해. 완전 조작으로 끝난 경우와 다르게 조사에 제한이 있어서 못해. 누에는 왜? 효효라는 기분 나쁜 울음소리를 울었다고 하며 항상 화를 맞고 퇴치된다. 원숭이의 머리, 너구리 혹은 호랑이의 몸통, 호랑이의 다리와 발, 뱀의 머리가 달린 뱀꼬리를 가진 거대한 육상생물, 이런 짐승이 있다고 합니다. 꼬리가 뱀이에요. 땅상어.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땅상어는 이제 오랫동안 바다 생활을 했던 선원들이 이제 땅에 돌아왔을 때 이제 좀 물정을 모르잖아.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치서 뜯어먹는 사람을 땅상어라고 부름. 땅상어는 상어가 아니에요. 인간이에요. 모켈레 은뱀매. 이것도 공룡 같죠? 아프리카에 있는 건가 봐. 모켈레 엠뱀매, 모켈레 은배, 모켈레 문뱀배, 모켈레 무뱀배, 모켈렘뱀배 등 표기가 제각각이다. 모켈레 은뱀배로 결정되었고 강의 흐름을 멈추는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사실 모켈레 은뱀매는 강을 멈추는 것이 아닌 무지개라는 뜻임. 이렇게 있어. 이런 묘사가 디플로도쿠스가 속하는 용광류의 특징을 갖추었고 육상생물에서 이렇게 생긴 거는 용광류 공룡밖에 없었음. 그리고 세 개의 발톱이 있다는 묘사조차 공교롭게 실제 용광류들이 갖는 공통된 특징이다. 다만 길다란 뿔이 튀어나온 두개골을 구분 발톱이 달린 뒷발은 티라노사우루스의 수강류의 특징이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속단하기도 힘들다. 왜냐? 콩고 분지 밀림지대가 원래 인간이 접근하기 너무 힘든 곳이라서 다 확인이 안 돼서 있을 수도 있다. 일단 육상생물 75%를 사라지게 만들고 중생대에 막을 내린 KPG 멸종에서 중대형 생물들은 육상과 해양을 막론하고 전부 멸종됐으며 설치류와 조류 등 크게 작은 동물들을 위주로 살아남아 지금에 이르렀기 때문에 모켈레 은뱀배가 이 기간을 이겨내고 존속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
다만 민물에 사는 생물들은 피해를 가장 적게 입어서 거북이나 악어 등 계속 이어져서 살 수가 있었대. 그러나 한번 배를 채우고 온도만 잘 유지되면 며칠에서 몇 주 동안 버틸 수 있는 악어, 거북과 달리 공룡 중에서 특히나 엄청난 식사량을 요구하는 용광류를 존속시킬 정도의 식생이 당시 대멸종 때의 민물 지역에 풍부했을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근데 코끼리도 많이 먹잖아. 코끼리도 많이 먹는데 살아남았잖아. 코끼리는 없었어? 코끼리도 근데 그거 됐잖아. 얼음된 거, 매머드. 아, 그건 신생대인가?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가 이렇게 있어. 지금 현재 중생대, 신생대, 고생대 뭐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 이쯤에서 엄청난 멸종 뭐가 있었어. 근데 은뱀매가 이렇게 살아. 근데 이제 코끼리나 이런 애들은 여기서부터 있어가지고 여기 빙하기가 좀 있었지만 넘어서 왔어. 근데 얘는 가려면 넘고 와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 그치? 근데 이게 너무 심각한 거여가지고 얘가 과연 넘었을까 한 거지. 근데 이걸 넘은 애들은 애거랑 거북이. 이때 공룡들은 이걸 못 넘고 너무 등치가 크니까 못 넘고 했는데 이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 여기 있던 쪼꼬미들만 살아서 넘어갔어. 근데 이 쪼꼬미들이 점점 가면서 커졌어. 그러니까 조그만 애들이 구멍을 통과해서 커지는 건 되는데 원래 큰 애들은 여기를 통과를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무켈레 은뱀매는 좀 힘들지 않을까. 곤충뿐만 아니라 웬만한 크기의 동물들 또한 수억 년 동안 여러 차례 대멸종을 이겨내면서도 외형 변화가 두드러지게 일어나지 않은 동물들도 있다. 예거는 이제 크기만 작아졌고 똑같다. 이제 아무튼 코끼리가 우스울 정도로 섭식량을 가진 용광류가 어떻게 대멸종을 피하고 6천만 년 동안 생존해서 콩고에 정착할 수 있었느냐도 난제인데 굳이 이유를 찾아보자면 대멸종 때 소수의 용광류들이 민물가로 피신하면서 그 기간 동안 크기가 작아질 만큼 작아졌다가 피신해서 그 덩치 작은 애들만 생존하고 덩치 작은 애들이 또 새끼를 낳았는데 또 덩치 작은 애들만 생기고 점점 작아졌다. 그래서 무켈라 엠벤매는 용광류의 후손인데 한 요 정도 크기가 됐다. 작은 애만 생존하다 보니까 이제 인간하고 비슷한 크기가 됐어. 한 요 정도. 미니가 된 거지. 미니. 그 토이 푸들처럼 토이 디플로도쿠스가 된 거지. 토이 브라키오사우루스가.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크기가 작아질 만큼 작아졌다가 자연환경이 복구된 이후에 다시 커져. 아까 말했죠. 여기 이 공간에서는 작은 애들만 통과할 수 있어. 작은 애들 통과해서 째까니가 됐는데 이제 이 토이 디플로도쿠스가 이제 서서히 이제 커지는 거죠. 점점. 그러다 여기 넘어갈 때 또 작아졌다가 또 커지고. 그래서 아무튼 콩고 밀림에 정착하지 않았겠느냐.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그리고 무켈레 은뱀배가 정말로 6,500만 년을 존속해왔다면 하나라도 화석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용광류 화석이 없다. 그럼 원주민들이 어떻게 알아? 화석으로 보고 상상을 한 게 아니라면? 그럼 진짜 있었다는. 근데 또 그렇게는 또 화석이 없어. 근데 만약에 잘못 본 거면은 어떻게 그 용광류의 모습하고 비슷해. 콩고의 원주민들이 공룡 교육을 안 받았을 텐데. 근데 이 이야기 자체가 꾸며낸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아무튼 모켈레 은뱀매가 용광류가 맞다면 생각보다 그리 거대한 용광류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고, 용광류치곤 매우 작은 크기이고 속시식물의 등장으로 식물의 영양률이 대폭 높아진 백악기엔 더 작은 종이 탄생하는가 하면 아르헨티노사우루스 같은 역대 최대 크기의 종도 등장하는 등. 아르헨티노사우루스가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되나요? 얘 봐라. 얘는 좀 선 넘지 않았나? 아르헨티나의 도마뱀이라는 뜻으로 발견된 나라인 아르헨티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가장 거대한 육상동물 아르헨티노사우루스예요. 미쳤네 이거. 바빌로니아 신화 속에 등장하는 환상 중인 무슈후슈라는 말도 있고, 실제로 무슈후슈와 모켈레 은뱀매의 묘사는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요. 뱀을 닮은 긴 목과 머리, 길고 가는 꼬리와 뒷발에 날카롭게 굽은 발톱 등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흡사. 무슈슈가 새겨진 이 슈타르문에는 사자 황소와 함께 조각되어 있었는데 각각 서식하는 지방을 대표하며, 그러니까 각각 이쪽 지방에는 사자 살고 어디에는 사자 살고 뭐 이렇게 뭐 있는 거지. 바빌로니아에는 사자가 살아. 과거에 사자가 중동에도 많았기 때문에. 황소는 유럽, 무슈슈는 아프리카를 상징한다. 그렇기 때문에 콩고 지방의 원주민들의 모켈레 은뱀매 전설이 그들과 가끔 교류하던 이집트인들을 통해서 바빌로니아까지 알려진 것이라는 설이다. 그러면은 뭐 다른 유럽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책 팔려고 지어낸 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왜냐면 여기 신화 속에 등장하는데 이미 이거 신화까지 지어낼 수는 없잖아. 무슈슈를. 아니면은 신화 속에 등장하는 무슈슈를 보고 유럽이나 어떤 사람들이 모켈레 은뱀매를 지어내가지고 붙여버린 걸 수도 있나? 무슈슈 이건. 근데 여기 닭이야 닭. 여기가. 근데 웃긴 게 봐봐요. 중동 지방에는 사자,
유럽에는 황소,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무슈우슈인데 두 개는 이미 있는 거야. 근데 굳이 이거를 상상 속의 동물로 넣을까? 이미 있으니까 넣은 거 아니야? 무슈우슈를? 아니면은 콩고 밀림 지역에 서식했다가 멸종됐다고 알려지는 에밀라 은투카라는 일각수 크립티드가 모켈레 은뱀매라는 설이 있음. 코뿔소가 모켈레 은뱀매가 아닐까? 코뿔소가? 뿔이 있고 목이 길진 않은데? 아무튼 이런 여러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야. 공룡에 대한 지식이 없는 콩고 원주민들이 어떻게 이 특정 공룡하고 묘사가 너무 일치하는 봤다는 제보가 있는지 증언하는 내용들이 용광류랑 어떻게 특징이 일치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일치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서 특정 공룡과 똑같은 형태로 묘사되는 미지의 생물이면서도 현대에 가까운 시간대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계기 또한 그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공룡시대 이후의 시간대에도 살아있던 공룡의 화석이 전무하다는 점. 아무튼 이런 것에서 전세상의 동물. 오리너구리처럼 특유의 환경에서 원시적인 성질을 유지한 채 지금까지 존속된 미지의 생물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봐봐. 씨바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누가 봐도 컴퓨터 그래픽이잖아.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 동물학대 논란이 있었을 수도 있어. 이거 모르고 보면 인간이 만든 3D 프린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동물학대 했다 이거. 여기에 이게 가당키나 해 이게? 이 주둥이가? 얘는 조류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알라. 근데 또 포유류야. 알에서 깨어나면은 같이 그냥 따라다니면서 모이 주워먹고 해야 되는데 또 젖을 먹여. 알을 낳는 포유류는 가시두더지 사종이 있는데 오리 너구리까지 합해서 5종을 단공류라고 한다. 근데 얘를 봐봐. 이게 말이 돼? 뼈가 이렇게 있는 게? 가짜라고 싶겠죠. 그러니까 나는 모켈레 은뱀매가 공룡의 자손이 아직까지 남아서 인간 있는 데까지 살았다가 다 잡혀서 죽고 이제 콩고 밀림 속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원주민들이 봤던 이 모켈레 은뱀매는 공룡의 후손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근데 지금은 인간 그 거주지랑 겹치면서 얘네를 이제 인간들이 다 잡았거나 아무튼 해가지고 없어졌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럽인들이 내려왔는데 이미 얘기로만 들렸다. 그리고 옛날에 아프리카랑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도 여기 무슈우슈 바빌로니아 신화에 등장하는 거기 이제 뭐 이라크 지방에 있었던 바빌로니아 이제 거기에서 있었던 게 교류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콩고나 이런 데서 모켈레 은뱀매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적어놨다. 여기 막 이렇게 있잖아. 여기 문에 여기 모켈레 은뱀매를 무슈우슈로 적어놨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 이 나의 이 짧은 지식으로는 역사. 프랑스 선교사가 1776년에 적었어요. 그건 거대한 괴물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다. 발자국이 땅에 나 있었는데 둘레가 90cm나 되는 흔적을 만들었다. 발자국 형태를 관찰한 후 보폭을 측정해보니 그 동물의 보폭은 2.1에서 2.4m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멸종동물 거래처를 소유한 칼 하겐바크는 저서에 공룡이 아프리카에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언급이 있다만 다만 본인이 직접 보았다는 서술이 아니라 사람을 거쳐 내려오는 소문이라는 서술이기에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 의견에 대해서 학자들은 매우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그리고 1976년에 텍사스의 파충류 학자인 제임스 파월이 근처를 여행하면서 모켈레 은뱀매에 대한 전설을 듣고 신비동물학회 회장인 로이 맥컬 교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관심 생긴 맥컬 교수는 79년에 모켈레 은뱀매를 탐사하기 위한 탐사대를 결성했습니다. 이게 마냥 막 그건 아닌 거야. 뭔가 그럴듯한데? 한 거지. 그러니까 이 교수님도 움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하던 선교사에게 모켈레 은뱀매에 대한 전설을 들을 수 있었는데 원주민들이 묘사한 바로는 그 동물은 길이가 4.5에서 9m 정도 되는 것 같다. 이 길이의 대부분은 목과 꼬리가 차지하고 있는 듯하고 머리는 뱀과 같고 꼬리는 가늘고 길며 몸통은 코끼리나 작은 경우 하마와 비슷하다고 했다. 다리는 짧은 편이며 뒷다리는 3개의 발톱을 지녔다. 그리고 머리 꼭대기에서 목 뒤까지 등 주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거 누가 봐도 공룡이잖아 공룡. 아무튼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 그치? 그래가지고 목 뒤 주름은 용광류 공룡의 특징으로 전체적인 모습이 아파토사우루스와 흡사하다는 사실을 확인. 아파토. 야, 이 다리 뒷다리가 버틸려고 이렇게 두꺼워졌나? 여기에 발자국 이만한 게 했어요. 근데 너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룡 일러스트 발자국이다. 그지? 공룡 그려봐야 하면 이렇게 공룡 발자국 그려봐. 이 느낌이잖아. 그지? 체스터쿡 느낌으로. 너무 근데 그 느낌이야. 깎은 것 같이 마치. 근데 아무튼 이 정도 크기의 동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거를 하려면은 모켈레 은뱀매밖에 없다. 유력한 그 용의자다.
그리고 결국 81년에 2차 조사대가 조직돼서 떠나있는데 메켈 일행은 간접적인 접촉을 하게 됐습니다. 멀리 떨어졌던 두 개에서 커다란 공기가 갑자기 잠수해서 파도를 일으켜서 메켈의 칸을 쳤는데 그걸 본 주민들이 모켈레 은배 라고 소리쳤다. 메컬 교수는 하마도 없고 악어는 이런 파도를 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저 파도는 거대한 동물이 낸 파도고 그것은 모켈레 은뱀매라는 것일 것이다. 아 그러면은 아니 내가 웃긴 게 80년까지 모켈레 은뱀매가 인간이 살고 있는 동네에 있다라면은 분명히 사진 자료가 있을 법한데 그지? 내가 말한 그거는 한 1700, 1800 막 한 그때쯤에 이미 없어졌어. 인간이 있는 생활 터전에서는 이미 잡혔든 뭐든 없어졌어. 생활 환경이 뭐 파괴됐든 그래서 볼 수 없는 콩고 밀림까지 밀려났어. 이런 건 줄 알았는데 1981년도까지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모켈레 은배 소리 지를 정도로 출몰을 해. 그러면 사진 자료가 있을 법한데요. 그래서 아무튼 2차 조사 실패하고 근데 메컬 교수가 이 모켈레 은배매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다. 87년에는 모켈레 은배매를 실존 동물이 아닌 신령에 비슷한 존재로 그렸기 때문에 안 맞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실에 존재하는 용광로 공룡과의 발자국이 안 맞으면서도 발자국이 분명히 여러 개가 찍혀있을 확률이 있지만 저거 하나밖에 없다. 이거 하나밖에 없고 이렇게 생기지도 않았어. 너무 이거야.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거야. 76년이면 애니메이션 한창 할 때거든요. 만화에도 막 잔뜩 나올 때. 그 신문 같은 데도 만화 막 나오고. 만화를 열심히 봤나? 아무튼 이거 하나밖에 없고 실제로 용광로 공룡 발자국하고 다르다. 그리고 하나밖에 안 찍혔다. 그랬더니 81년도 캘리포니아 출신인 허먼 레거스터스가 자신의 탐험대를 이끌고 콩고로 가서 모켈레 은뱀매 자주 목격했다는 텔레오스에 도착했습니다. 또 갔어. 다른 사람이. 발견했대. 탐험한 동안 뱀처럼 긴 목을 가진 동물이 호수에 솟아오르는 것을 발견했고 그 기괴한 생명체는 탐험대와 몇 초간 눈을 마주친 채 다시 물 안에 잠수. 울음소리를 녹음했어. 리빙 디노사우러스 모켈레 은뱀의 사운드 레코딩. 막 소리가 들리네. 이렇게. 81년도에 카메라를 가져갔을 텐데 왜 안 찍었지? 그리고 2001년에 피그미족에게 다수의 동물 사진을 보여줬을 때 모켈레 은뱀매를 공룡이 아닌 코뿔소로 지목했다. 모켈레 은뱀매는 더 이상 현지인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 없는 게 제국시대와 달리 21세기에는 인터넷과 신문이나 텔레비전, 라디오 같은 매체가 있기에 아프리카인들도 이제 공룡의 존재를 알고 있고 만약 관광객들이 이목을 끌려면 공룡이라 대답해주는 게 규칙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도 있었구나. 모켈렘뱀베. 왜 중요도 B야. S로 해. 이게 무지개가 있는 이유가 있어. 그치? 모켈레 은뱀매가 무지개란 뜻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지개를 넣은 거였어. 이게 또 신경 써서 넣었네요. 그죠? 근데 이게 옛날에 처음 발견했을 때 가능성이 있거든. 그리고 신화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사실 모켈레 은뱀매가 모티브가 됐을 것이고 실제로 그 문에 적혀있을 때 사자랑 황소랑 같이 그려져 있던 게 좀 자꾸 걸린다. 뭔가 좀 약간 적어놓은 것도 많은 게 뭔가 좀 달라. 모켈레 은뱀매는 이제 못 찾아. 지금 멸종됐을 수도 있어. 소리 소문 없이. 근데 옛날엔 분명히 있었어. 그 빙하기를 건너서 버텨왔어. 1800년대는 분명히 있었을 거야. 화석이 없어? 왜 없냐? 화석은 원래 좀 고온, 건조, 압축 이렇게 돼야지 생기는 거 아니야? 그 자국. 뼈가 안 나와서 안 되나? 그러니까 모켈레 은뱀매가 이쪽 콩고에서는 소 같은 거라서 사골 끓여서 먹고 여기는 강아지 대신 하이에나 키우잖아. 남아공 막 갱들이 하이에나 키우잖아. 입막에 씌워가지고 하이에나 주면은 터키면 얼마나 세. 모켈레 은뱀매 뼈 같은 거 그냥 으득으득 씹어서 먹겠지.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만약에 모켈레 은뱀매가 사냥당해서 죽는 게 아니고 자연사했어. 그치? 그럴 확률도 있잖아. 자연사했으면 뼈는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치? 하이에나가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남아있어야 되는데 뼈나 이런 흔적이 그치? 이런 이상한 발자국밖에 없어. 누가 봐도 애니메이션 발자국. 지금은 간다고 해서 발견될 확률이 너무 적어. 근데 옛날엔 분명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뼈가 문제네. 뼈가 없네. 뼈공룡. 이거는 왜냐하면 너무 뭔가 발언하는 게 일치되잖아. 증언 같은 게. 이게 입 맞추지 않았는데 어떻게 증언이 목격 증언 같은 게 너무 일치하니까 내가 좀 약간 이건 좀 가능성이 있겠는데 싶은 거지. 서로 말을 안 맞췄는데 한 3명 4명 그 이상이나 문헌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묘사가 일치하는 부분이 너무 있어. 흔적도 없이 멸종한 동물들 엄청 많음. 굳이 뼈 발견될 필요 없음. 그래요?
그러면 진짜 모켈레 은뱀매 가능성이 있어. 근데 지금은 이제 콩고 진짜 완전 밀림으로 쫓겨났거나 아예 소리 소문 없이 멸종됐을 수도 있어. 근데 옛날에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 빙하기를 넘어서 인간하고 같이 생존했던 공룡인 게 이제 포인트인 거지. 인간하고 같이 살아 숨쉬면서 시대를 같이 보낸 공룡의 종이 있었을 것이다. 이 정도 크면 발견돼요. 뭘 없어. 아니 그러니까 코뿔소도 아프리카에서만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 잘 몰랐잖아. 잘 보셨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이 늦지 않았더라면 우리 주라기 공원 할 수 있었어. 근데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타이밍이 맞을 수도 있었지만 안 맞췄을 수도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모켈레 은뱀매의 눈을 보세요. 슬퍼 보이지 않나요? 나 여기 있는데 왜 없다 그래. 여기 눈, 여기 코, 입 다 여기 있는데 나 여기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냐고. 멸종된 동물 찾아보기? 애리조나 제규어. 애리조나 카우보이가 아니고 애리조나 제규어예요. 벤조를 타고 나는 너를 찾아왔노라. 와 이거 진짜 멋있다. 흑제규어. 포스가 있어 확실히. 하지만 호랭이 옆에 있었을 때는 애기가 됨. 이렇게 포스 있는데. 그리고 등발도 딱 있잖아. 쿵푸 팬더 1에 등장하는 개잖아 얘가. 그치? 타이렁은 호랭인가? 아 걘 설표예요? 이 팔부터 떨어지는 이게 타이렁의 그 무브먼트 아니야? 좀 약간 이렇게 이런 이렇게 좀 약간 어깨발로 해서 딱 떨어지는 이 라인이 존나 무섭겠다. 아무튼 애리조나 제규어가 있었고 로키산 메뚜기 미국의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힌 메뚜기였는데 메뚜기 피해 당시 1877년에 개체수가 12조 5천억 마리였지만 1902년에 멸종해버렸습니다. 고독형 메뚜기로 살아남아 있을까 생각했지만 살아남은 표본과 DNA가 매우 달라서 멸종 판정이 됨.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정착할 때 백인들은 이 로키산 메뚜기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 그러나 개척민들이 별 생각 없이 농사를 짓자 갑자기 메뚜기들이 갑자기 달려옴. 왜냐? 백인들이 와가지고 이 지역에다가 이 농사를 지니까 그래서 지옥으로 만들어버림. 식물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 먹을 수 있고 철새처럼 대규모로 이동하는 습성도 있어서 황폐해지면 또 옮겨다니고 안 그래도 배고파 죽겠어. 야 뭐 먹을 데 없냐? 다 없잖아. 우리가 다 먹었잖아 해서 막 쩝쩝 이러고 있는데 개척민들이 와서 인공적으로 양식을 만들어내니까 쌩. 그래서 1873년부터 1877년에는 이상범람을 보여서 2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혔고 1달러 금화를 현대 달러로 환산하면 30달러라고 한다. 그 가치로 치면은 7조 원 정도 된다는 거죠. 한 무리는 이만큼 덮을 수 있고 콜로라도 주 전체 크기의 2배를 덮을 수가 있어요. 12조 5천억 마리 이거 어떻게 셌어? 무게 2,700만 톤이었다. 그 추정. 종 전체가 아니고 무리 하나. 야, 증기기관차도 옴싹달싹 못하게 했고 선로에 내려앉은 무리를 바퀴로 으깨고 지나갈 수는 있지만 하도 많아서 바퀴가 미끄러져 헛도는 공전현상이 일어나 선로에 모래를 부어 열차를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밟아도 12조 5천억 마리는 못 잡아. 근데 멸종됨. 그렇게 많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증발하듯이 사라졌어. 멸종의 원인은 알 수 없다. 메뚜기 사체로 이루어진 지층이 이들이라고 추정됨. 메뚜기 지층이 생겼어. 하도 많아서. 그냥 시체 무리도 아니고 지층이 되었다는 점에서 개체수를 짐작할 수 있다. 살아서는 천하를 호령하고 죽어서는 땅이 돼버렸어. 땅 그 자체가 됐어. 이 메뚜기들이 옮겨다니는 거 날아다니는 거 아무도 못 막아. 기차도 못 막고 아무도 못 막아. 내가 그 곡식 먹겠다고 하면 먹는 거야. 그랬던 로키산 메뚜기들이 갑자기 의문의 사건으로 지층이 됐다. 이 중간에 미싱 링크가 있다. 뭘까? 이거를 잘 풀면 재밌는 얘기가 될 것 같아. 이 기세등등하던 메뚜기가 왜 죽었을까? 왜 사라졌을까? 이 메뚜기들이 또 감정 표현을 하고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메뚜기 탈 쓰고 이제 옷 입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춤도 좀 약간 고급스럽게 군무 짜가지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군무도 하고 발리우드처럼 좀 약간 노래도 하고. 왜냐면 메뚜기로만 나오면 다큐멘터리 같이 돼버리잖아. 그치? 이 메뚜기 사이에 막 뭐 어떤 감정 표현이라든지 이런 거 하려면 결국 얼굴이 들어가거나 애니메이션이 돼야 되는데 실사로 하려면 사람이 이렇게 탈을 써서 이렇게 막 캐치같이 그치? 좀 약간 바디 페인팅 같은 거 이쁘게 해가지고 세련되게 해서 그럼 느낌 있지. 그리고 이름이 너무 간지야. 로키산 메뚜기. 이걸 그냥 제목으로 박아도 무방해. 임팩트가 너무 커. 도마뱀 부치가 있는데 도마뱀이 그냥 큰 개념이고 도마뱀의 아래 있는 게 이제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이제 도마뱀 부치인가 봐. 선모가 달려있어서 벽 천장에 붙는 게 가능하다. 이게 동남아시아감이 있어요. 얘네가 호텔이나 이런 데 벽에 붙어있어요. 그냥 아니면은 길바닥에 말라 비틀어져서 그냥 우리 지렁이들이 막 말라서 죽어있는 거 있지. 그런 것처럼 얘네가 이제 바싹 말라가지고 월드컵 어포같이 돼 있어. 길바닥에 이렇게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막 밖에 나오면은 문에 이렇게 딱 나오면은 옆에 이렇게 얘네가 한 요만한 크기로 붙어 있어. 이렇게 딱
스펀지에서는 어디서든지 잘 붙어서 도마뱀 부치라고 불리는 개코 도마뱀이라는 틀린 정보를 방송에 내보냈어. 잘 붙어서 부치가 아니고 도마뱀을 닮은 무언가. 도마뱀 언저리란 뜻이야. 도마뱀 언저리. 부치라는 게. 쇠부치, 피부치는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도마뱀 언저리라고 해서 이건 그럼 도마뱀이 아닌가 했는데 도마뱀은 맞아. 2020년대는 부치라고 쓴 대신 그냥 부치라고 했대. 이렇게 소리나는 대로. 부디라고 읽히잖아. 좀 약간 느낌이. 부치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배드라지 부치래 나보고. 왜? 준혜원이라? 울음소리. 깨커 깨커. 토케이 도마뱀 부치. 턱케이 이렇게 온대. 캐커 턱케이 까커. 여기 있네. 집 안으로 가끔 들어온다. 동남아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죠. 호텔 복도벽 같은 데 붙어있는 걸 볼 수 있다. 야간 벌레를 잡아먹기에 전등 주변에 100% 상주. 항시 상주. 벌레 오면 먹으려고 전등에 벌레 오니까 벌레 먹으려고 또 얘네 도움. 생긴 게 귀여워서 크게 혐오감을 주지 않지만 그냥 귀엽게 생기든 안 생기든 파충류 종류는 그냥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다. 동남아에서는 벌레 잡아먹는 이로운 동물. 개의치 않는다고 한다. 도마뱀 부치의 일본 이름도 아예 집을 지키는 자라는 뜻. 귀엽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딱 이렇게 이랬으면 좋겠어. 내가 키우고 싶진 않은데 내 주변에 놀러 왔으면 좋겠어. 알아서 먹을 거 해결하고 가끔씩 나한테 그냥 간식 정도 먹고 똥은 딴 데서 싸고. 그래서 나한테 왔다가 그냥 가라. 책임없는 쾌락 즐기고 싶어. 너무 귀엽게 생겼잖아. 얘네 만지면은 그거 같아. 100원짜리 그 뽑기에서 나오는 말캉말캉한 그거 있지. 촥 던지면 탁 붙는 거. 그런 느낌이 좀 있어 이렇게. 근데 얘는 던지면 안 돼. 그 찐득이를 던졌다는 얘기야. 뭘 던져봤나봐요. 뭘 던져봤나봐요. 만지는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 도도새. 비둘기보다 컸는데 고기가 맛이 없었음에도 무분별한 사냥을 하고 그냥 맞추는 재미가 있었나봐. 그리고 알까지 모조리 먹는 바람에 멸종. 뼈만 남았어. 뼈도도. 인류가 얼마나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는지 외래종을 생각 없이 방생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예. 더럽게 맛이 없다는 이유로 더러운 새라고 부름. 도도는 정말 더럽게 맛이 없다는 기록만 있음. 근데 포유류들이 이제 인간이 오면서 쥐, 돼지, 원숭이, 개, 고양이들이 오면서 도도 서식지를 파괴하고 알을 훔쳐먹어서 멸종됨. 도도의 유일한 박제 표본이 있었는데 현재는 머리와 다리 부분만 남아. 근데 이제 유럽으로 보내서 봤는데 이 도도가 뚱뚱하게 보이지만 이게 유럽으로 보내가지고 오는 동안 피둥피둥 안 움직여가지고 살이 찐 도도일 수도 있다. 현지 도도는 빼짝 마른 도도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 아까. 피둥피둥 뚱뚱한 도도가 아니었다. 도도새. 이렇게 막 이렇게 뚱뚱하지 않았다. 더 말랐을지도 모른다. 인간을 좋아한 죄로 멸종되어 버린 도도새. 인간에게 경계심을 품지 않았나? 인간을 많이 사랑한 죄. 요즘 같았으면 도도 같은 새가 막 따라다녀도 해를 입지 않은 대부분 귀엽든 싫든 쫓아내는 정도로 그치겠지만 그딴 거 모르는 17세기 뱃사람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심심하다는 이유로 먹지도 않을 거면서 도도새의 머리를 몽둥이로 내리쳤다. 그 당시에는 선원이 사회에서 질 나쁜 범죄자, 해적이라고 불리는 작자들이 많이 몰려간 직업이었다. 거칠다는 거겠지. 거칠고 인성이 좀 약간 터졌을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넷플릭스도 없고 유튜브도 없단 말이야. 네덜란드에서 막 왔어. 힘들게. 할 것도 없어. 근데 눈앞에 이렇게 생긴 새가 앞에 막 돌아다녀.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게임이 시작되는 거야. 지금부터 오리 사냥을 시작하겠습니다가 되는 거야. 아무튼 이렇게 멸종이 된 도도라는 것도. 모아도 있어. 모아. 그러니까 못 나는 새가 되게 많아요. 못 나는 새가. 날지 않는 새 중에는 막 주로 먹을 게 이제 땅에 떨어져 있어서 먹다 보니까 날 필요가 없어서 안 나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비둘기도 이제 점점 잘 안 날려고 그러죠. 뭐야 이거? 모켈레 은뱀매 아니야? 하스트 수리에게 사냥당하는 모아새. 이르지 마루요. 누질랜드의 서식. 그러니까 누질랜드, 호주에 이런 게 너무 많아. 아, 타조 콘도르보다 더 크대. 아, 왜 멸종됐어? 날개가 없어 그냥. 뼈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얘는 날지만 않는 게 아니고 뼈가 없어 그냥. 근데 나머지 새의 특징이 다 있나 봐. 진짜 커. 이게 뭐야? 코끼리새. 비슷한데? 얘도 이게 없어. 날개가 없어. 날개뼈가. 마다가스카르에 살았대 얘는. 그럼 얘랑 같은 애 아니야 사실은? 코끼리새랑 얘랑 같은 애 아니야? 친척? 뉴질랜드, 마다가스카르 이렇게 있다면 얘네가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쪽이고 얘는 오세아니아 쪽인데 그럼 그 사이에 잔뜩 있었을 수 있어. 그지? 아 있네 여기 있네. 뉴질랜드의 키위새가 이 코끼리새와 친척 간으로 계통이 가깝다고 하는데 키위도 자기 몸 크기에 비해 엄청나게 큰 알을 낳는 이유가 지금은 작지만 원래는 큰 새였기 때문. 키위가 몸은 작은데 알은 엄청나게 크게 낳는 이유가 몸은 줄여도 알은 안 줄였어.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이어져 있었어. 아프리카랑 아메리카랑 그리고 여기 남극이랑. 근데 이게 똑 떨어지면서 이게 쓱 올라오면서 이게 됐어. 요것도 여기에 이렇게 이어져 있었나. 이게 마다가스카르잖아. 그치? C가 요즘 거야. 이건 2014년 버전. C로 바뀌었어. 키위랑 모아가 같은 갈래인 줄 알았는데 키위가 알고 보니까 엘리펀트 버드 계열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분기 진화로 가는 거지. 엘리펀트 버드 될래 키위 될래. 그래서 이제 뭐 슈퍼 로봇 될래 리얼 로봇 될래. 운동성이나 이런 게 좋지만 화력은 코끼리새가 더 좋아. 그리고 모아는 아예 다 이쪽이다. 동물 보는 게 재밌다. 그지? 사진이 있어가지고. 멸종 주범. 유럽 이주민뿐이 아니고 이미 원주민이었던 마오리족이 죽였나 봐. 잡아먹은 흔적이 마오리족의 유적지에서 가끔 발견됨. 마오리족이 같이 데리고 온 개, 돼지, 폴리네시아 쥐 같은 외래 생물들. 마오리족도 엄청 옛날 원주민은 아니야. 수백 년 전에 온 애지 옛날부터 살진 않았나 봐. 야, 이 정도 크기면 진짜 간지인데 그지? 이게 모켈레 은뱀매야. 전국에 있어서 모켈레 은뱀매는. 하스트 수리. 아까 그 하스트 수리. 모아 공격했던 애. 식량이 모아가 사라지자 마오리족을 공격하기도 했지만 모아보다 일은 14세기에 멸종돼요. 그러니까 모아가 오나라고 하스트 수리는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사람, 위나라를 공격했지만 엄청나게 쪼아댔는데 결국 오나라보다 이른 시기에 멸종함. 총나라가. 인간과 이 하스트 수리의 이 전투력 차이를 이제 알겠죠. 막 몇 번 찔러서 이기나 싶었지만 인간은 훨씬 더 개체도 더 많고 못 이긴다. 독수리 중에 가장 컸으며 뉴질랜드 최대 최강 최악의 포식자라서 뉴질랜드에 서식하는 많은 조류들이 야행성으로 진화하게 됨. 얘 때문에 얘가 낮에 활동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밤으로 바꿈. 미친놈이네 얘도. 인간이 설치기 전에는 얘가 그냥 천하를 호령했는데 하스트 수리의 세상이었는데 인중여포 조중 하스트 수리인데 발톱 봐. 미쳤어. 역대 최강의 맹금류였을 수 있다. 이런 조류들이 있었어요. 코끼리를 죽여버린 거야 얘가? 최강의 맹금류. 등치는 얘네가 더 크지만 검독수리나 흰머리수리가 더 강하다고 합니다. 실제 힘으로는 시체를 뜯어먹는 스캐빈저들이 더 강하다. 시체를 뜯어먹게 오잖아. 근데 얘가 먹고 남은 걸 먹는 게 아니고 슬금슬금. 기동성은 약해. 그러니까 잡으려고 하면 너무 느려. 힘은 센데. 그래서 이미 안 움직이는 먹이를 슬금슬금 와가지고 먹는 거라. 그렇게 들었어. 힘 올인하고 민첩을 못 찍어서 움직이는 애는 못 잡아. 그래서 이게 되게 힘이 세다. 시체 뜯어먹는 스캐빈저들이. 율리우스 폰 하스트가 발견해서 하스트 수리였어. 하스트의 이글. 이건 포켓몬인데? 불, 화살, 빈 아니에요? 작은 수리. 친척입니다. 하스트 수리의 친척. 깨비참. 자, 지금부터 하나 하고 가야겠죠? 멸종동물 알아보기 하고 가겠습니다. 핀타섬 땅거북. 아! 나 얘 짝짓기 하는 동영상을 본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엄청 힘들어하면서 막 이래. 그 나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지? 이거 쿠파 아니야?